단계 3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5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의 2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그 분량이 커서 세 개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그 중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예제를 통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의 평가 지표와 자료 준비 단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제에서는 마지막으로 자료 변환, 자료 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자료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 선택은 바로 앞에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제에서는 이제 나머지 두 개 단계, 자료 변환과 자료 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변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 변환은 운영 자료하고 분석 자료, 운영을 위한 자료와 분석을 위한 자료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바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 변환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정해져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점도 꼭 어떤 정해진 시점에서 이런 자료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자료를 분석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자료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자료 변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서버 쪽에 있느냐 클라이언트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자료 변환의 다양한 선택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어떤 선택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서 할 일이 많은 자료 변환이다.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검색하고 많이 변환하는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할 때는 서버 쪽에 관련된 기술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QL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저장 프로시저 또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 자료를 관리를 하면 자료의 양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처리의 어떤 복잡도 같은 것들을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품 구조 중심으로 자료가 이렇게 제품 자료들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록으로 분석을 위해서 목록으로 바꿀 때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도 많이 하고 자료 처리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 어떤 연산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에 관련된 그러한 방법을 사는 게 좋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이 클라이언트 쪽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 마이닝 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데이터 마이닝 툴에 관련된 그러한 굉장히 데이터의 양은 적지만 그 형태를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클라이언트 쪽에 관련된 그런 변경일 경우에는 그 바깥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쓴 자료를 가져오고 검색하고 그것을 클라이언트 쪽에 엑셀이라든가 레프트 마이너 등에서 그것을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고려해서 어떤 데이터를 자료를 전환하는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로서 제품 구조 자료를 변경하는 응용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 구조 자료를 변경하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제품 자료는 제품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구조는 데이터 구조이 용어로 말하면 노드와 엣지, 그러니까 어떤 점과 그걸 연결하는 엣지, 선으로 표시된 네트워크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론으로 보면은 자료 구조상으로 보면 어떤 부품을 노드로, 그 다음에 부품 간의 아이템 간의 구조,
관계를 구성 관계를 엣지로 표현된 네트워크 구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위한 목록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했던 자료 모델, 데이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펍이라는 게 있었죠. 아이템의 일종의 펍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과제를 대표하는 아이템이었고요. 그 아래 제품 구조로 쭉 이렇게 부품들, 아이템들이 연결돼 있어서 그 과제에 참여하는 아이템이다, 부품이다 이런 걸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목록으로 분석을 위한 목록으로 바꿀까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어떻게 목록으로 바꿀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좌측에 보면 2021-010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즉 이제 펍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인데 일종의 그 아이템 아래는 두 개의 지금 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010 탁자가 있고요. 060 둥근 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품 구조로 쭉 해서 뭐 상판이라든가 다리 조립품 같은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처럼 우리가 운영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로 제품 자료들을 저장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네트워크 구조의 어떤 제품 자료를 목록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그림의 우측에 보면 들여쓰기 BOM이라는 어떤 목록이 있습니다. 들여쓰기 BOM이라는 것은 BOM 구조인데 좌측과 같은 BOM 구조인데 우리가 목록화로 표시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BOM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인덴티드 그 레벨을 표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 제일 보면 0하고 앞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BOM 레벨입니다. 이 계층에 이 네트워크 계층으로 봤을 때 제일 상위에 있는 0번 레벨의 어떤 아이템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들여쓰기 BOM에서는 제품의 구조를 이렇게 일종의 BOM 레벨 숫자로서 0 레벨, 1 레벨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라는 게 원래 이제 안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들어갈수록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표시한다 해서 인덴티드 보면 들여쓰기 보는데 보통은 여기서 그걸 들여쓰기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숫자로 레벨을 0,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층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과제 2021 2021-010이라는 과제 펍 객체 0계층 아래를 보면 1번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010 탁자라고 바로 아래 그 계층 아래에 들어있는 탁자라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1번이 어딘지 살펴보면 저 아래쪽에 가면 060 둥근 탁자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과제 펍 객체 아래는 지금 두 개가 있다는 거죠. 010하고 060 두 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 인덴티드 BOM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010 탁자 아래는 이제 두 개, 2번이 있죠. 2번 봄 레벨 2번이 두 개가 있습니다. 020, 030. 그래서 020 상판, 030 다리 조립품이 그 아래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구조를 이런 목록화를 인덴티드 BOM 구조를 사용해서 목록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뒤에 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들여쓰기 BOM 자체도 아이템 리스트로 들여쓰기 보면은 봄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들이 주목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보다는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목록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네트워크 구조의 제품 자료를, 제품 구조 정보를 인덴티드 봄, 그러니까 목록 형태의 자료로 이제 바꾸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다시 인덴티드 BOM, 들여쓰기 BOM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소위 내비게이션, 네트워크를 쭉 찾아다니면서 아이템을 검색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때 우리가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네스티드 펑션 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첩 함수 호출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SQL 가지고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네스티드 펑션 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랭귀지에다가 SQL을 집어넣어서 만든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제품 구조를 목록으로 바꾸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구조의 제품 자료를 목록 구조로 바꿀 때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 변환 응용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기반 제품 구조를 따라가면서 아까 그 네트워크 구조를 뭐 내비게이션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빠짐없이 따라가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템 자료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구조화시키는 목록으로 구조화시키는 그래서 목록은 인덴티드 BOM 구조로 구조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된 들여쓰기 BOM 자료는 다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또는 꼭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다 저장하기가 어려우면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연결할 수 있는 즉 해당 테이블의 내용과 조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SQL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그런 지금 목록 외에 다른 어떤 제품 자료, 흩어져 있는 제품 자료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에서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루고 있는 예에서도 출력된 들여쓰기 BOM을 TMP PRG BOM이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TMP는 temporal이라는 뜻이고요. 임시로 저장했다 다르고 PRG는 이제 프로그램 레벨. 이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레벨 아까 펍 위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레벨을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고요. BOM은 이제 BOM으로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검색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출한 검색한 그러한 인덴티드 BOM 구조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저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 인덴티드 BOM이 들어있는데요. 이 BOM 자체가 의미가 있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히 우리가 어떤 저장되어 있는 BOM을 통해서 조인을 해서 다른 그 해당 테이블에 있는 다른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관 객체의 속성이라든가 또는 자료 구조 중에 제품 구조 관련 정보들을 조인해서 하게 되는데 이 BOM에는 인덱스 BOM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서 그 아이템에 관련된 어떤 다른 정보를 조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temp prg BOM이라는 인덴티드 BOM 형태로 저장된 것을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중복이 없고 물론 이제 BOM 레벨은 없어지겠죠. 그게 BOM 레벨이 없어지고 중복이 없이 그 인덴티드 BOM에 참여한 아이템을 중복 없이 유니크하게 한 번씩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아이템 리스트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리스트는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TMP PRG BOM이라는 인덴티드 BOM의 데이터베이스 뷰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SQL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런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temp underbar prg 리스트라는 아이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구조, 제품 구조,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제품 자료를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목록화시킨 BOM으로 만들어서 다시 테이블에 저장했죠. 그게 temp underbar prg BOM이라는 거였고요. 다시 그거를 조인해서 다른 정보를 찾기를 하기가 중복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그것을 중복이 없는 아이템 리스트로 만든 것이 temp prg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제품 자료를 인덴티드 BOM 구조로 목록을 만들고 다시 그 목록에서 중복을 없애서 아이템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전환하기 위해서 변환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제 몇 가지 단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리스트까지 왔으면 앞에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효과적으로 제품 자료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추출하기 위해서 SQL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 리스트랑 우리가 원하는 제품 자료가 들어있는 뭐 테이블이라든가 그런 걸 조인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아주 유연하게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변환 응용 프로그램에서 과제에 속한 아이템들에 대한 들여쓰기 봄과 아이템 리스트를 연결할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뷰로 이 두 가지를 인덴티드 BOM과 아이템 리스트를 저장을 했고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테이블들 우리가 이런 아이템 리스트 외에 뭐 연관 객체라든가 또는 제품 구조라든가 연관 객체의 속성, 연관 객체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것들의 자료는 이 아이템 리스트나 인덴티드 BOM과 조인을 해서 그 테이블 조인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덴티드 BOM, 아이템 리스트로 만든 것들이 바로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제품에 관련된 아이템에 관련된 자료를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놓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 예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이제 제품 구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구조에는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펍 1, 펍 2, 펍 3 이렇게 해서 3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간단한 프로그램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 바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제품 구조,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러한 그 3개의 펍으로 이루어진 제품 개발 과제를 변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환을 시키면 거기 보이는 것처럼 인덴티드 봄, 들여쓰기 봄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테이블에 저장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레벨이라는 게 있죠. 바로 레벨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덴티드 BOM의 BOM 레벨입니다. 그리고 그 BOM에는 인덴티드 BOM은 BOM이니까 여러 번 이제 아이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중복되게 아이템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덴티드 BOM에서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목록을 뽑아낸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복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없어지면서 한 번씩 그 펍에 그 과제에서 참여한 아이템이 한 번씩 출력돼서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객체들, 다른 테이블들과 조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인으로 관련된 테이블을 조인만 하면 쉽게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뭐냐면 아까 그 세 개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템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할 때 우리가 아이템 리스트를 가지고 그 아이템의 어떤 SQL로 명령어를 내리면 쉽게 그런 정보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아까 만든 아이템 리스트하고 예를 들어 도큐먼트하고 조인을 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도큐먼트 연관 객체랑 조인을 한다면 우리가 그 아이템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프로젝트에 해당 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도큐먼트에 대한 정보도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 리스트로 만들어서 어떤 과제에 속한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제품 자료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래피드 마이너,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서도 이런 데이터 자료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제는 어떤 엑셀에다가 저장을 한, 그러니까 앞에 우리 이번 예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평가 지표들을 엑셀에서 처리를 해서 다 하나의 엑셀의 표에 모아서 하나의 시트에 모아서 그거를 이제 래피드 마이너 데이터 마이닝 도구의 입력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래피드 마이너의 입력으로 데이터가 엑셀 시트에 있든 종합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들을 또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환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 도구, 그러니까 래피드 마이너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이제 입력이 되는데 그 속성 중에서 우리가 OID라고 되어 있는 것은 Object ID, 그러니까 그 어떤 숫자로 인테저처럼 숫자로 되어 있지만 그게 숫자가 아니라 사실 식별자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숫자의 크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의미가 없는 그냥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것들은 자료형을 ID 어떤 식별자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또 거기 보면 success라는 것은 어떤 숫자로 되어 있지만 이 success라는 것은 특별한 분석을 위한 특별한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 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또한 레이블 속성이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래피드 마이너,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도구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 어떤 용도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예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래피드 마이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변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피드 마이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 변환 기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래피드 마이너 자체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형태로 자료를 이렇게 변환하다 보면 또는 평가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변환 기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하기 위해서 래피드 마이너 자체가 데이터 마이닝 도구지만,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도구니까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걸 학습시키고 그런 것들이 주로 된 그러한 도구이지만 종합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요소의 자료를 변환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변환이 어떤 한 단계에서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앞에는 이제 뭐 식별자하고 레이블 속성으로 변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분석 모델이 요구에 의해서 어떤 값들이 변화되는 값의 속성이라든가 값의 뭐 종류 같은 게 변하는 그러한 경우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제품 개발 분석 제품 개발 실수과제 분석 예에서도 우리가 어떤 분류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분류를 위한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레이블 속성 값이 숫자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 그 명목값, 그러니까 뭐 그 1, 2, 3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크다, 작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명목값으로 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래피드 마이너에서도 그렇게 나중에 분석 모델에 어떤 값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 레이블 속성값이 만약에 수치값이라면 그것들이 이런 명목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고 그걸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곧 보여드릴 거는 래피드 마이너는 아직 소개를 안 드렸지만 래피드 마이너는 어떤 단위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그래픽컬하게 어떤 연산 단위들을 연결해서 처리하는데 그러한 단위 연산 처리를 하는 모듈 중에 이렇게 변화를 하는 그런 모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서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서는 자료 변환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프트 마이너의 discretize라는 오퍼레이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퍼레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프트 마이너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쭉 이렇게 네트워크로 인풋 아웃풋으로 연결해서 전체 분석 과정을 구현하는 그런 것 중에 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요소 중에 자료 변환을 지원하는 요소고요. 레피드 마이너의 discretize 오퍼레이터는 입력된 수치값을 사용자가 정의한 몇 개의 계층, 그러니까
명목형 자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들어온 것을 어떤 계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제가 입력되면 그 과제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분류 모델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런 분류 모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계층의 어떤 것이냐, 레이블 속값이 그걸 결정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장한 레이블 값은 1, 0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명목값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discretize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iscretize 오퍼레이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값이 온도다. 현재의 온도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온도로 분석하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춥다, 적당하다, 덥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30도에서 5도까지는 춥다. 5도에서 23도까지는 적당하다. 23도에서 뭐 40도까지는 덥다.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치값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떤 계층값으로 명목형 자료로 바꿔주는 게 discretize operator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iscretize operator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classes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classes의 경계값을 정해주면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 discretize operator가 그 값을 그 클래스에다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class names라는 그러한 게 있어서 그게 바로 출력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퍼 리미트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 리미트까지 입력된 값이 최대값이 어디까지일 때 어떤 계층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uccess라는 속성값이 있는데 success라는 이제 계층을 만들 텐데 success에서 0에서 무한대에서 0까지 들어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들어오면 fail 처리하고 그 다음에 0 이상에서 무한대까지는 success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0, 1로 실패 성공을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구간값으로 클래스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은 실제 이제 랩스트 마이너의 discretize operator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좌측에 이제 보는 것처럼 아이콘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이콘 같은 거를 클릭을 하면 파라미터가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success라는 속성 값을 바꾸겠다. success라는 속성 값이 0, 1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떤 success와 fail이라는 그런 분류값으로 바꾸겠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edit list라는 걸 선택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주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ail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 다음에 success 같은 경우에서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주면 이 값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류를 해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료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변환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료 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변환처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자료 정제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자료 정제라는 것은 잘못된 자료를 바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뭐 그냥 숫자가 잘못됐다든가 타입이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밝혀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인지 예를 보여드리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 준비의 셋째 번째 단계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료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변환했고, 지금 이제 자료를 정제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단계인 자료 정제도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QL을 이용한 자료 정제의 예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있냐면 각 과제당 아이템 수를 출력하는 SQL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아이템 수를 출력해 보면 그 아이템 수가 1인, 그러니까 하나의 과제에 만든 게 1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펍 아이템밖에 안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펍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하지 않은 거죠. 뭐 다른 법을 또 만들었다든지 포기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정보 시스템 상이라든가 자료의 형태라든가 그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하고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분석 모델에 어떤 오류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QL을 이용해서 그 아이템 수가 1인 이런 펍 객체를 지워줘야 됩니다. 뭐 지우든지 아니면 약간 분석 모델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그 자료 정지의 예로 과제 정보를 새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과제 정보를 쭉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과제에서 이제 아이템 수는 많이 생성이 됐어요. 충분히 생성이 됐는데 이 아이템이 생성된 날짜, 그러니까 기간을 한번 해보면 뭐 하루 이틀 그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과제를 하는 팀이 그 과제 앞에서 만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하루 만에 다시 재설정을 해서 만든 거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분석 모델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자료 정제라는 것은 뭐 기술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자료가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뭐 SQL을 사용하든 어떤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찾아낸 것을 정보 기술 역시 사용해서 어떤 그 분석 모델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는 분석 모델에 들어와도 그런 잘못이 고쳐지도록 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자료 정제를 살펴보면 분석가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가가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도구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분석 자료에 대한 준비라든가 자료를 정제한다든가 또 자료를 뭐 변환한다든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평가 지표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료를 다 했고요. 완료를 다 해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제 데이터셋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데이터셋이 딱 완성이 돼서 이것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다 입력을 하고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서는 이제 정보 시스템을 준비를 했죠. 우리가 이런 자료를 모으고 정제하고 또는 뭐 변환시키고 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물론 이제 탐색 분석 단계부터 평가 지표를 쭉 준비해 왔지만 여기서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 건가를 구체적으로 목록화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지표의 값들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준비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자료 준비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료를 변환하는 것, 그 다음에 자료를 정제하는 것. 이 3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결과적으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제 데이터셋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데이터셋을 보면 총 22개의 속성을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는 이제 식별자, 이 각각 과제를 식별하는 식별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uccess라는 레이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이 그러니까 과제의 수는 총 73개가 마련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평가 지표하고 자료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셋이 딱 준비가 돼서 이제 분석 모델에다 입력을 해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제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자료 변환 두 번째, 자료 변환 응용 프로그램의 결과 BOM과 아이템 리스트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만들어낸 것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첫 번째로 만들어낸 것이 제품 자료를 제품 구조 중심으로 저장되어 있는 제품 자료를 끄집어내서 목록화시켰죠. 근데 이 목록화시킨 것도 하나의 BOM입니다. 인덴티드 BOM. 그래서 그런
제품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에서는 레벨, BOM 레벨이라는 어떤 계층 속성값, 뭐 0, 1, 2 이렇게 해서 계층 속성값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아이템들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한 번 쓰였고 이쪽에서 또 한 번 쓰였으면 두 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BOM 구조인데 그 이제 제품 과제를 위한 제품 BOM, 인덴티드 BOM인데 그 안에서 뽑아낸 거죠. 중복되는 것들을 없애고 그냥 아이템만 쭉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레이블 BOM 레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그런 아이템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 리스트를 뽑아내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템 리스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 아이템 리스트를 하고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정확한 그런 제품 자료를 조인을 해서 어떤 과제에 속한 뭐 도큐먼트라든가 과제에 속한 제품 구조 같은 것을 쉽게 SQL 셀렉트 조인을 이용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없이 아이템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이템 리스트 형태의 어떤 과제에 속한 아이템 리스트 형태의 자료를 뽑아놓고 그걸로 이제 조인 같은 걸 해서 자료를 검색하게 됩니다. 요번 그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요번 주제에서는 자료 변환하고 자료 정제 예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품 개발 실습 과제 분석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제품 구조 중심의 자료를 아이템 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뭐 인덴티드 BOM도 만들었고요. 그런 어떤 변환 과정,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피드 마이너 안에 들어와서 레피드 마이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 뭐 오퍼레이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 안에 자료를 또 변환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데이터 정제 얘기를, 자료 정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변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그 세 개의 주제, 데이터와 그 평가 지표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의 세 번째 과정을 그 표현한 세 개에 나누어진 그런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정보 시스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를 다뤘고요. 두 번째는 평가 지표, 우리가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런 평가 지표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자료 준비할 거냐를 다뤘는데 이것을 자료 선택, 자료 변환, 그리고 자료 정제 이 세 가지로서 나눠서 총 말씀드렸습니다.